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라고 판단. 근데도 입질이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싸게 살 것인가 비싸게 팔 것인가 끊임없이 힘겨루기 중으로 보여집니다. 자, 간밤에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면요. 파월 물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률 뭐 8%, 9% 뭐 이런 이야기 나오나요? 네, 금리 당분간 계속 인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게 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완화 추진. 사실 종부세 6억인 상태와 11억인 상태. 1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15억짜리 물건 정도가 이게 한 11억 정도 잡히나요? 7, 8억짜리 물건 2개 들고 있어도 문제없다. 요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똘똘한 한 채라고 사람들을 비싼 한 채로 몰아갔어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의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런 정책. 매물은 요 영향이 진짜 가해진다면 매물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은 감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사실 이 7, 8억짜리 2개 가지고 제가 종부세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면은 종부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한 7, 8억짜리 물건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건 월세를 놓건 이 물건 2개를 가지고 있다면 남는 게 없다. 근데 이거 완화 추진해주면 괜찮거든요. 시장가 7, 8억짜리 이게 괜찮아요. 종부세 안 내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거 500만원 이상이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싶은데 하여튼 한 500만원, 600만원 그 이상으로 그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도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월세 받아가지고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요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자, 대출금리 아까 파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3월달까지 요 흰색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3.84% 나와 있는데 요거 3월에 발표된 자료고 4월 자료는 기준으로 아마 한 4.2% 정도 될 거예요. 시중은행들 대출금리 신규 취급액 4.2% 정도 되는데 5월 말이 되어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 그럼 이거 4% 중반? 4% 후반? 4% 후반. 혹시라도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4% 후반이 될 수 있다. 조금 무섭게 다가오죠. 그리고 어제 코픽스 금리 요거 말씀드렸고요. 요 밑에 지금 1.5%까지 와 있는 부분이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은 대출 금리가 4% 초중반, 대출 금리가 4% 초중반 그러지만 아까 파월 발언처럼 정말 물가가 잡힐 때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까지 올리게 하겠습니까만 한 1년 반 정도 금리를 바짝 올리게 된다면 과거 일본처럼 금리를 바짝 올리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4.4% 초중반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도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슈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종부세 때문에 물량이 줄어야 되는 타임. 종부세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주택자 요거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치솟았죠. 네, 요 빨간 선의 길이가 점점 화요일, 수요일 물량 증가하는 거. 이때가 최대 물량 증가하는 날수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그 두 개 합쳤는데 벌써 31,300건 돌파. 연초 물량 대비 도대체 몇 퍼센트인가요? 30%까지 되지는 않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과거에 허위 매물 덩어리 있을 때만큼이나 매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 적었을 때 대비로 본다면 최저 12,000건까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거 올해가 가기 전에 올여름쯤 되면은 거의 이 35,000이라는 숫자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전세 물량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8,000건을 다시 넘어섰어요. 8,000건 넘어선 지가 정말 오래됐었는데 3월 대선 이후로 8,000건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8,000건을 회복하는 모습. 이거 그래도 제 예상치와는 일단 1,000건 이상 차이 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월세 물량이 상쇄시켜 버리더라. 월세가 굉장히 늘어나 버리더라. 3억짜리 전세였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돈을 좀 모아서 그러면 2억 5천에 20만원, 월세 20만원 이렇게 내놓으면 요게 월세 물량으로 집계가 되잖아요. 월세 물량으로.
그래서 일부 전세 물량도 월세 물량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전세 물량 계속 꾸준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임대 물량 확실히 요 이제 추세가 자리가 잡혔죠. 대선 이후로 한 달 정도 바짝 줄었다가 다시 거의 2달 정도 동안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 머지않아서 이번 주 내로 전체 임대 물량도 역대 최고치 12,000건 살짝 넘어갔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11억 상향이 파워가 셀지, 과연 어느 게 파워가 더 셀지, 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한 물량 증가와 종부세 한숨 돌리는 이거 안 팔아도 되겠네 하면서 물량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 어느 게 힘겨루기가 더 셀지, 저는 우선은 양도세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중과 면제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입장이에요. 거래량 45건 1일 거래량 치고는 꽤 괜찮은 거래량이에요. 근데 신고가가 좀 너무 적죠. 신고가가 너무 적어요. 막 심할 때는 진짜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4월의 거래량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4월의 거래량은 3월의 거래를 뛰어넘었어요. 이제 거래 일수로 치면은 며칠 남았냐면은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10일. 저 완전히 월 말이 되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또 줄어들거든요. 그럼 10일 곱하기 한 하루에 한 10건씩 잡는다. 이거 1000건, 1050건까지는 가기 좀 힘들어 보고요. 한 1030건 정도. 4월의 거래량은 한 1030건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 거래량 너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 4월의 거래량 신고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5월의 양도세 중과 면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미 거래는 시작되었다. 4월에 계약 신고, 거래 신고를 해두고 5월 10일 이후로 훨씬 더 이후로 잔금 일자를 정해서 이렇게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여기 대선 이후로 많이 늘어났던 거래량들, 그런 물량들일 확률이 좀 있죠. 물론 선진입으로 인해서 미리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거 치고는 거래량 증가가 많지 않다. 5월의 거래량 증가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은 거래 일수가 10일 플러스 다음 달 거래 일수 한 25일 요렇게 잡아보면요, 35일 신고 일수가 남았는데 하루에 한 20건씩이나 신고될까요? 거래 일수 거의 1월달과 동률을 이룰 정도로 5월의 거래량 굉장히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오늘 제목에 25% 시장은 25%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봤던 부분은 거의 10억 가까이 갔던 물건이 7억 2천에 거래되었다. 9억 7천짜리가 7억 2천에 거래되었다. 이거 퍼센트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25% 정도 하락된 거래. 그 다음 대형 평형에 요거 오랜만에 거래라서 요거는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요것도 오랜만에 나타난 거래라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4평형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5천. 이거 뭔가요,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이것도 20% 넘어가나요? 요건 안 넘어가죠. 요건 한 15% 정도.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기왕 살 거면 한 25%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는 게 지금 제일 낫다. 저는 30% 이야기하는데 30% 할인된 물건 생각보다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15% 정도 억 단위 하락. 신천 청아람 32평형 4억 7,800까지 갔던 것을 4억 7천에 누군가는 샀어요. 나 같으면 돈 좀 더 주고 6억까지 갔던 물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순간의 선택이 평수도 바꾸고 사는 동네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삼익 뉴타운 서구 내당동, 여기 뭐 재건축 이슈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재건축 이슈도 덮어버릴 만큼 파는 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대형 평형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제법 큰 하락으로 보이죠. 그 다음 여기서도 20% 정도 하락. 이제는 20% 정도 하락이 그전에는 좀 드문 형태였는데, 자, 이제는 좀 20% 하락 정도는 이제는 받아들인다. 요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월베일 스테이트도 고점 대비 25%, 유천 포슈크 더 샵은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 죽곡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도 20% 이상이네요. 한 23% 되나요? 거의 시장에 지금 거래되는 게 요런 거. 누군가는 10% 할인된 가격에 산다. 웬니는 가격 좀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면은 요거 상인 센트럴 자이 근처인가요? 상인 센트럴 자이도
어젠가 보니까 매물이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뭐 한 34평형 요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42평형 분양권인가요? 입주권인가요? 뭐 거래돼 어쨌든 요거 두 개 가격이 지금 같아져 있더라. 근데 여기엔 또 지금 추가 분담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몇 개 들어가는 거 있죠. 또 그 돈까지 감안하면 야, 아직도 싸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대형 병영태국 사계절 타운 한 10% 정도 하락. 그다음 조금 크게 변 화원 이진 캐스빌 여기 화원에서는 나름 대장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층 아파트. 뭐 멀리서 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외곽에서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보이는 아주 높은 아파트 대장이라고 불리던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죠? 20% 가까이 떨어지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90%. 야, 앞으로 정말 머리 아프네요 이거. 예전에 그 역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 계속 많이 언급드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그 종료되는 시점, 종료 아니죠. 다시 2+2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골라갈 수 있는 입장. 저도 몇 군데 전세를 요 근래 계속 전세만 아파트 단지별로, 큰 대단지별로 사사스 찍어보는데 한 2주 전에 찍어봤을 때랑 지금 찍어봤을 때랑 물량 소진되는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방송이 길어져서 빨리 좀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가격 신고가도 한 개씩 나오지만 한 20% 정도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나온다.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늘어났지만 거래량이 다시 좀 줄어드는 시기에는 건당 거래대금도 같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더 위축되게 되어 보이게 만드네요. 4월의 거래량이 3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5월의 거래량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4월보다 5월 거래가 일반적으로 더 많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모두 다 지금 제가 화살표 우상형 모양을 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년 동안 4월의 거래보다 5월의 거래가 항상 더 많아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 3억 미만 거래 비율 61%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5월의 거래 눈에 띄지 않아요. 4월에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이었는데 6억 이상 거래량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 신고가는 0건. 분양권 거래량 양호한 편인데요. 여기 한 8억까지 갔던 게 5억 5천까지 떨어지는 월상 3정 그린과 포레스트. 그리고 조금 특수한 현상은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막 빅스텝을 한번 더 바른지 하면은 금리가 아니고 신규 아파트 전세가액이 한 2.8억까지 2억대 후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예전에 고가 아파트에서 수성구 지역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율 50%에서 전세가 5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한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전세 6억. 요게 나름 고가 아파트의 공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가 아파트까지 적용된다라는 거죠. 한 5억 5천 하는 아파트면 전세가액이 한 2.8억 정도. 요 정도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것은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지금 이거 5.5억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6억, 7억을 호가했던 아파트들. 거의 요 시세 기준으로 한 2년 전쯤에 전세 들어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 시세 기준으로 전세 들어가면요. 전세가 4억 중반에서 5억 이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규 아파트 전세 가액이 막 2.8억에서 한 3.3억 정도로 자리 잡아버린다면 이 돌려줘야 될 돈이 이게 1억 단위가 아니에요.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돌려드려야 돼요.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들어가 버린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린다. 이거 공실 났다. 과거에 전세가 높게 받아서 뭐 갭 투자니 뭐니 막 들어갔어요. 4.5억 막 5억 이렇게 전세금 끼고 내 돈 1, 2억 들여가지고 집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 받을 때면 또 그만한 뭉텅뭉텅 덩어리 돈이 필요한데 그 돈 나올 구석 없습니다. 자, 빌리브 스카이. 제가 왜 25%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빌리브 스카이, 그러니까 죽전 내거리 쪽에 이 아파트 들어선다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어요. 이 아파트 10억은 간다. 무조건 10억이다.
왜 인근의 주상복합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지만 여기를 제일 많이 띄웠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10억이야 10억이야. 거의 제 머리에도 각인되어 있어요. 저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 근데 7억 5천 7억 5천. 그래서 10억에서 2억 5천을 빼고, 그래서 제가 25%, 지금은 시장이 요 정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 전세 거래량 수치상으로 84건, 기간에 3건 제외하고도 81건, 거래량 많습니다. 거래량 많은데 신고가는 많지 않아요. 거래량 숫자상으로 이제 신고 아주 부지런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449건인데요. 단순히 곱하기 4를 해봐도 1600건. 그 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나타낼 것 같아요.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 요거 주전세인가요? 빌리브 버머 2022. 빌리브 버머가 2022가 있나요? 2차인가요? 빌리브 버머 2차. 이 8억 전세. 이 시장 가격은 얼마인가요? 한 12억, 13억 정도 판단하나요? 그 아래인가요? 이거 전세가가 8억이라면은 이거 16억이에요. 16억. 전세가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은 가격을 아직까지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던 모습이었어요. 주전세인가요? 주전세? 네, 그거 사죠.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 지금 5자가 4자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요것들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남산차이 하늘채 최근에 4억에 거래되고, 수성 골드클래스도 4억에 거래되고, 전세가가 일부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금리 인상 감안하면은 좀 강심장들도 있구나. 네, 그렇게 판단해보고요. 수성 대시양 리버뷰 3억 5천 거래, 최근 물건 중에서 하나 눈에 띄네요. 월성동 협성 유폴에 3억 4천, 월성동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3억 1천. 뭐 입지나 이런 것들 다 좀 비슷한 동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인근에 있는 또 아파트 진천동 하나까지 살펴보면 진천역 대성 스카이렉스 3억. 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조금 하공가라든지 중심 상가라든지 해서 조금 더 멀어질수록 전세가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 근데 3억 초반, 초중반 요런 물건들도 0.5% 금리 인사 한 방 맞으면은 3억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평균 전세 가격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3억 미만 전세 거래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요거 비율 덜 늘어날 거예요. 4억대, 5억대 거래되던 것까지도 3억대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추후에는 4억 이상 거래량은 늘어날 기미를 안 보인다. 10% 지지라고 봤었는데 지지도 힘들 것 같다. 월세 거래량 기간에 제외하고도 66건. 매매 거래가 오늘 45건. 매매 거래보다 확실히 많죠. 이제 신고 비율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월세 막 1000건 이상 거래 신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월세 시장이 갑자기 살아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대구 사람들 여기 뒤늦게 거래 신고되는 거 보면 아주 월세, 비싼 월세, 평균적으로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더 비싼 월세에 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소득 대비 좀 비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임대 거래량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많이 늘어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